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상환경에 들어와서 이제 그냥 파이썬 버전을 다시 쳐보면 아까 분명히 그냥 치면 2점대였는데 지금 요 3점대가 됐죠.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요 가상환경에서는 기본이 3점대가 된 거예요. VENV를 3점대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가상환경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면 돼요. 아, 그 전에 이제 장고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놈 뭐라 그랬죠? PIP라 그랬죠. 그래서 요 PIP 요거에서 장고를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PIP라는 애가 열심히 장고라는 애를 설치를 해요. 자, 뭔가 지금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프로그래머 같죠? 막 뭐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뭐가 막 나오고 막 해커 같고 누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개발자 아니신 분들이 가끔 지나가다가 이게 하얀 창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막 해커 같아 뭐 이래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머하고 해커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잡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장고를 설치했죠. 장고가 지금 설치가 됐어요. 장고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장고 어드민이라는 명령을 날릴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갖고 이렇게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그 한 세트 뭔가 앱이든 웹 서비스든 뭔가를 만들 때 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만드는 그 덩어리 코드들의 덩어리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프로젝트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 프로젝트 그런 덩어리 하나 껍데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갖고 이름은 EX1으로 하고 현재 위치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밑에를 보면 뭔가 생겼죠. manage.py라는 게 생겼고 EX1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를 제가 에디터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EX1이라는 거에 또 뭐가 막 이렇게 있죠. 세팅이 있고요.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파이썬 코드예요. 그러니까 장고 어드민으로 뭔가 장고 프레임워크 뭔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뭔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라이브러리, 뭐 이런 어떤 설정들, 뭐 이런 것들을 한 세트를 그냥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URLs,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지금 파이썬 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파이썬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몇 개가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비슷한 특성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 EX1이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설정들이 이렇게 그 전체에 대한 설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네이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페도 만들고 뭐 네이버 뭐 채팅도 만들고 무슨 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이렇게 한 서비스 안에 이렇게 막 만들 때 구분은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앱이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일단 그 앱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엔터가 바로 실행됐네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냥 그 파일들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DB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 세팅즈에 DB를 뭘로 쓸 거다 뭐 이런 게 여기 이제 막 해놓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SQLite 뭐 이런 DB를 쓸 거야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를 무슨 뭐 MySQL 하고 뭐 어떤 다른 거 리모트 이게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서버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로 기본으로는 그냥 이 파일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파일 단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별도로 DB 서버를 뭐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이제 파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 그게 이제 디폴트로 돼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실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ls 쳐서 만들어 보면 없던 게 생겼어요. db.sqlite 데이터베이스도 뭔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테이블 같은 거 뭐 지금 만든 적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뭐 유저 테이블, 뭐 좀 무슨 테이블, 뭐 이런 거. 이메일이 뭐 어쩌고 뭐 있네요. 모니터 있고.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있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이제 만드는 거죠. 자, 뭔가 이렇게 척척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장고 앱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그 서비스 단위로 쪼갤 수가 있다 그랬죠. 뭐 카페, 채팅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갖고 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 스타트 앱이라는 걸 시작해줘. 앱이라는 이름으로 딱 이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여기 앱이라는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앱이라는 애가 생겼죠. 여기에 이제 무슨 뭐 어드민이네, 앱스네, 모델스네, 뭐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만들어질 게 다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 로컬에다가 서버를 띄워요. 그래갖고 run 서버. 그러니까 이제 이 장고라는 게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자가 계속 테스트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해볼 텐데, 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그 이제 브라우저가 그 서버 쪽으로 요청을 날리고, 그 서버가 그걸 받아서 뭔가 적당한 HTML을 만들어내서 리턴해주면 브라우저가 그걸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구조죠. 이 구조가 테스트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가 테스트가 되려면 결국은 제 컴퓨터에, 제 로컬에 서버를 깔아서 띄워야 되는데, 이런 장고나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웹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들은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버를 띄울 수 있는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이게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렸듯이 run 서버, 단어 보면 딱 아시겠죠? 서버라는 걸 run 해줘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그래갖고 서브 스타팅 됐다. 서버가 떴다. 그래서 이제 요 http 127.0.0.1 요게 지금 제 로컬의 IP 주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번 포트는 보통 우리가 인터넷 보통 다른데 웹 서비스 할 때 이렇게 공용 이미 점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쓰면 안 되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00번에다가 서버를 띄운 거죠.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지난 방송들을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뭐 이런 쪽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방금 이 주소에서 뭐 서버가 떴다 그랬잖아요. 딱 눌러보면 뭔가 페이지가 떴죠. 이 페이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뜰 수 있는 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 로컬에 서버가 떴으니까 인터넷으로 뭔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컴퓨터 안에서 뭔가 서버가 떴고 그 안으로 뭔가 호출을 한 거잖아요.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발하는 과정 동안에는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뭔가 내가 만든 페이지를 여기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잠깐 일을 해야 됐었어요.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뭔가 개발 쪽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얘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었겠죠. 그리고 여기 인터넷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놀래시는 거예요. 예, 당연히 안 되죠. 예, 인터넷 안 되죠. 예, 하지만 됐죠. 예, 그게 제 로컬에서 서버를 띄웠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이 제가 만들고 있는 웹페이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장고 깔면 이런 게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제가 만든 이거는 지금 뭔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제가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찍어서 이거 지금 요 홈에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나면 그 화면에다가 그 HTML 짱 헬로 월드라고 써 있는 그 부분에다가 HTML 막 더 짜시면 되는 거죠. 뭐 표도 만들어서 넣고요. 뭐 이렇게 헤더 넣고 사이드바 넣고 부터 넣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다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헬로 월드까지만 가면 돼요. 자, 연필 N 지우개님, 네, 신기하다. 네, 이게 사실 이런 게 신기한 맛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그 맛에 이제 사실 하면서 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공부하면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되죠. 뭔가 다 이게 뭔가 이런 거 띄워놓고 나면 뭔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일단 그런 기분 좋음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이건 껍데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 거로 만들라 그러면 이 껍데기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 장고가 좋은 게, 이렇게 어드민 하면은 뭔가 이제 어드민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슈퍼 유저라는 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슈퍼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여기에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뭘 넣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어드민용, 이제 이 인터넷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이런 어드민 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건 요 메인 화면인데, 이게 그럼 어느 순서로 갔냐. 먼저 이제 여기에 다른 거 빼고 이제 바로 URL부터 할 건데, 여기 보면 URLs, 요 URL도 이제 뭔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여기 좀 이제 111.0.0.1에 8000번 포트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어드민 하고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도메인 부분 뒷부분을 패스라고 하거든요. 요 뒷부분에 어드민 들어간 거는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갖고 이제 이 어드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거. 그래갖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뭔가 페이지가 있었죠. 저는 그냥 생성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게 막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웹서비스처럼. 그럴듯한 웹서비스처럼 막 버튼도 있고, 막 입력 박스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메인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없는 거 했을 때는 뭘로 할 거냐?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장고에서 그냥 미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로 보내라고 해놓은 게 그게 얘인 거예요. 뭔가 이 장고 안에 이 페이지가 들어있죠. 그럼 제가 그거를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지정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곳이 뭐냐면 여기 뷰스 요거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자, 여기다가 먼저 헬로 월드 찍는 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를 볼게요. 자, 그냥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그냥 쭉 그냥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요게 이제 그냥 테스트 뷰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이게 이제 이 템플릿 뷰라는 이미 이제 이 장고 안에 만들어져 있는 요 어떤 뷰 모듈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 기본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뭔가 제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HTML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름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뭐 지금 몇 가지 뭐 이렇게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컨텍스트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변수들 막 지정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딱 요 페이지 그냥 가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 뷰라는 게 장고 안에 있는 거라고는 했지만, 이제 이거를 갖다 쓸 수 있으려면 여기 이제 카피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포트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템플릿 뷰라는 거 임포트를 시켜주면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템플릿을 지정했어요. 근데 제가 test.html이라고는 썼지만 이걸 만든 적이 없죠. 얘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면 앱에 만들어야 돼요.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test.html이라는 걸 쓰고, 여기에 이제 뭔가를 이제 HTML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어떤 HTML 문서를 만든 거죠. 요게 이제 템플릿이라는 경로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약속돼 있어요. 템플릿이라는 그 템플릿 밑에가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이름만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뷰스.요 테스트 뷰 요걸 여기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점 테스트 뷰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만들어줘요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어디 있나요? 그리고 요 뷰스라는 거를 또 임포트를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그 도메인 뒷부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드민 들어갔을 때 어드민으로 보냈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테스트 뷰로 보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장고에서, 요즘 장고는 사실 요즘 서버 뭔가 바뀌면은 여기서 서버를 알아서 재부팅을 해줘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딱 바로 또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면 템플릿이 없대요. 네. test.html이 없대요. 아, 네. 뭘 잘못했죠? test.html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뷰스에서 test.html을 지정을 했죠. test.view. 가만히 있어봐.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 럭스미아님, 장고는 MVC2 패턴으로 개발 가능하나요? MVC2 패턴? 일단 MVC 패턴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웹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MVC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MVC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장고에서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MVC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모델, 템플릿, 컨트롤러 였나? 뭐 하여튼 약간 말을 좀 다르게 써요. 근데 어쨌든 다 비슷한 놈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거 왜 안 되죠? 갑자기 뭘 좀 하려 그러니까 서버를 다시 띄워볼까요? 자, 다시 띄워서. 나 지금 뭔가 지금 잘못했는데 못 찾겠어.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을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여기에 그 헬로 월드가 이제 찍혀요. 찍혀야 되는데, 창피한데 이거 빨리 찾아봐야겠다. 템플릿이 지금 없다. 아, 네. 설정을 하나 빼먹었네요. 네, 여기에 설정해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앱이라는 단위로 구분한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앱들이 쫙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전에 어드민이라는 앱은 이미 여기서 이제 URLs에서 이거 썼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앱이라는 걸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해서 그 앱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돌리면 나오죠. 창피하네요, 좀. 네. 네. 네, C3님, views.py, manage.py 이런 설정 파일을 통해 제어를 해서 MVC 패턴이라고 하나 봐요. 네, 연필엔 지우개님, 우와, 멋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헬로 월드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죠? 네. 여기 지금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다가 막 뭐 헤더도 넣고요, 막 뭐 사이드바도 넣고요, 푸터도 넣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거를 요 뷰스에서 막 이렇게 값을 지정해 준 다음에 그걸 받아서 여기 값도 넣고요, 뭐 이러다 보면은 막 무슨 뭐 네이버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C3님, views.py, manage.py 이런 설정 파일 통해 제어를 해서 MVC 패턴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MVC가 그거죠.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모델은 DB 쪽 접속하는 쪽을 관장하고요. 뷰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템플릿 쪽, 이렇게 HTML 쪽 이런 거 이제 분리를 시켜 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세팅스건 뭐 아니면 아까 요 뷰스건 이런 게 URL에서 URL 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뷰스에서 뭔가 템플릿 지정하고 어쩌고 중간 단에서 해주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바 스프링은 버전업 해줘야 하는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저런 실수는 흔해서.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순간 생각을 못했네요. 갑자기 처음, 이게 프로젝트를 뭔가 처음 만드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네, 관종, 네, 참새님 5분 시청,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좀 이제 좀 어렵긴 해도 좀 뭔가 이렇게 직접 좀 뭔가 만들어 보시고 하면 재밌을 텐데. 관종 이호님, 요새 공부를 안 했는데 방송으로 파이썬 장고를 다루는 거 보니까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재밌으셔서 다행이네요. C3님, 장고로 웹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은 아파치나 톰캣 같은 게 필요 없겠어요. 요게 이제, 요것도 얘기하면, 이게 이제 딱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르니까. 다른데, 요 얘기는 사실 또 이제 우리 한번 또 쫙 모아서 한번 해야겠네요. 요 지금 관련된 얘기를 한번 또 모아서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 언어와 웹 서비스 개발, 웹 서비스 개발이라는 주제로 언어별로 뭔가 프레임워크별로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추상화 시킬 건 추상화 시켜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는 자체 서버 사용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제 서버가 있죠. 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저런 식이에요. 이제 자체적으로 서버를 일단 띄우고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사실 서비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연계시키도록,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좀 이게 같이 써요. 네, 같이 쓰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중간에 뭐가 필요해서 아까 전에 저한테 누가 물어봤었죠. WUSGI 하고 주니콘하고 뭐 쓰냐고. 그래서 제가 주니콘 쓴다고 답했죠. 걔네가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한번 요거 따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도도님, 인터프리터라서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할 때는 인터프리터만 있으면 실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웹 서버거든요. 웹 서비스를 해야 되려면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을 받아갖고 이 파이썬으로 짜놓은 어떤 코드로 연결시켜갖고 얘가 HTML 만들어서 주면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뭔가 브라우저로 넘겨주고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 뭐 파이썬에서 자체적으로 뭐 구축한 뭐 이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장고 기본 서버를 뭐 띄워서 하기도 하고 뭐 주니콘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목이 되게 아픕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